네, 안녕하세요. 컬러테크 연구소의 김환입니다. 오늘은 디스플레이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블루라이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블루라이트, 우리가 흔히 청색광이라고 얘기하죠. 청색광을 꺼낸 지가 대략 한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14년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모니터 청색광, 블루라이트 과연 우리 눈에 해로운가에 대한 얘기를 2014년 5월 달에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종종 틈이 날 때마다 이 블루라이트의 유해 가능성이죠. 포텐셜 해저드라고 하죠. 네, 유해 가능성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드려왔었는데요. 이 부분을 유튜브를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의 블로그 자료 간단하게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모니터의 청색광, 블루라이트 과연 우리 눈에 해로운지, 청색광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 눈이 인지할 수 있는 빛을 우리는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이 자연계에는 다양한 전자기 파장이 존재하잖아요. 뭐 라디오 전파도 있고 전자레인지에서 이제 음식을 데울 때 쓰는 마이크로웨이브 파도 있고요. 뭐 다양한 파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눈으로 인지할 수 있는 파장을 우리는 가시광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략 380 나노메타에서 700 나노메타 사이의 파장을 우리는 가시광 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가시광 대역을 벗어나는 파장들도 있을 것입니다. 700 나노메타를 벗어나는 파장, 빨간색을 벗어났다고 해서 우린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80 나노메타를 벗어나는 그보다 더 에너지 레벨이 센 파장, 자외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울트라 바이올렛, 그래서 이제 우리가 UV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안에 있는 380 나노메타에서 700 나노메타 안에 있는 파장 대역은 우리가 눈으로 인지할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략 450 나노메타 대역의 파장이 파란색입니다. 우리 눈에 있는 추상체 세포가 세 가지 종류의 추상체 세포가 있는데요. 장파장, 중파장, 단파장 대역에 반응하는 그런 시각신경 세포들이 있죠. 이 추상체 세포 중에서 단파장 대역에 반응하는 추상체 세포가 450 나노미터 대역의 에너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RGB 얘기하는 원색도 사실 우리 추상체 세포에서 온 것이고요. 그렇죠? 그 중에서 450 나노미터 대역의 파장을 파란색이고 자연계에서 얼마든지 만나볼 수 있는 파장인데 디스플레이, 특히 LED를 백라이트로 사용하는, 특히나 화이트 LED를 백라이트로 사용하는 디스플레이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LED 백라이트 디스플레이들의 특성이 450 나노미터의 파장을 피크를 치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는 얘기가 좀 길어집니다만은 흰색의 LED, 화이트 LED를 만드는 기술이 사실은 청색 LED에다가 옐로우 포스포를 붙여가지고 흰색을 재현하는 그런 LED의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란색 영역의 피크를 가지게 되었고 이게 우리 눈에 유해한지는 않을까? 뭐 이런 잠재적 유해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청색광이 우리 눈에 위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류의 얘기들을 하기 시작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색광이라는 건 450 나노미터 대역의 파장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청색광이 모니터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건 자연계에 존재하는 파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어디엔가 시선을 두고 보시다가 뭔가 파란색을 보시잖아요. 걔는 450 나노미터입니다. 태양에도 있습니다. 네, 태양에서 쏟아지는 태양광에는 청색광이 없을까요? 사실상 가장 강력한 청색광을 발광하는 물체는 태양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청색광을 배출하죠. 일단 거기까지 짚고 넘어가시죠. 자, 이게 2014년 기사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청색광 차단하는 뭐 블루블럭 안경이 인기네, 모니터 청색광을 차단하네, 뭐 이런 류의 얘기들을 이제 좀 뭔가 마케팅으로 좀 사용하기 시작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청색광이 과연 우리 눈에 유해한지 이제 유해 가능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니까요. 다양한 논문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 논문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제가 다 반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살펴보고 대부분의 논문들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AMD라는 안과 질환하고 청색광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연결을 하려는 그런 분위기를 좀 봤습니다. 여기서 AMD라는 건 에이지 머큘러 디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노인성 황반 변성이라는 질환이죠. 그래서 뭐 전체 인구의 노인 환자, 여기서 노인성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노인 인구에서 한 10% 정도에서 발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실명을 초래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병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네. 근데 그 노인성 황반변성이라는 AMD라는 질환의 주요 인자는 뭐냐면은요. 사실상 노화죠. 네, 노화. 그 다음에는 흡연, 음주, 그 다음에 비만, 고혈압 등과 같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다양한 성인성 질환들, 네, 이런 질환들이 주요한 인자입니다. 이것에 비해서는 사실 청색광이 정말 유의미하게 노인성 황반변성을 프로모트 시킬 수 있는 뭔가 촉발시킬 수 있는 인자다라고 연구 결과 밝혀진 바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2014년에 이제 처음 그 블루라이트에 대한 이제 기술적 측면이라든지 우리 눈의 잠재적 유해 가능성에 대한 측면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제 지인 중에서 이제 안과 전문의도 있고 해서 안과 전문의한테 물어봤죠. 노인성 황반변성의 주요 인자로서 블루라이트 흔히 또는 뭐 청색광이 어떤 유해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학교에서 그런 걸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또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청색광의 유해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짚어봤는데요. 뭐 이건 이제 2014년의 얘기니까 지금 현재 얘기로 돌아가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2019년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TV 뉴스를 보다가 디지털 노안이 급증한다 뭐 이런 뉴스를 어디선가 봤어요. 어떤 케이블 네, TV에서 봤습니다. 봐가지고 또 약간 좀 막 청색광 관련 공포를 유발시키는 청색광 잠재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뭔가의 분위기를 감지를 해서 보니까 이제 신문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도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디지털 노안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분명히 디지털 노안의 원인으로는 청색광일 수 있다라는 것을 강하게 좀 이렇게 막 냄새를 풍기는 듯한 그런 느낌의 기사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노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본적으로 정의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아주 젊은 건 아니지만 이제 40대가 넘었으니까 저도 노안이 왔거든요. 저도 스마트폰을 볼 때요, 안 보여요. 스마트폰을 볼 때 안 보여서 맨날 이러고 봅니다. 네, 안 보여서. 지금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노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는 겁니다. 수정체가 원래 이렇게 젤리처럼 좀 탱글탱글하면서 얘가 이렇게 포커스를 앞뒤로 좀 잘 잡아줘야 되는데 노화가 되면서 나이가 들면서 이 수정체가 딱딱해지는 거예요. 탄력이 감소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앞부분에 있는 포커스를 잡아주지 못하는 이게 노안입니다. 네, 일단 노안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고요. 노안의 원인은 여기도 써 있습니다만 알파 크리스탈린의 감소에 기인한 수정체의 경화 현상 때문이라고 하는데 노화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14년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블루라이트와 관계에 대해서 좀 연구된 결과는 없는지 또 추가적으로 살펴봤거든요. 아, 그랬더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그 네이처라는 네, 학술지에서 뭐 유명한 학술지죠. 학술지의 그 I라는 섹션에서 바로 이 디스플레이의 블루라이트와 관련해서 연구한 결과가 있어서 뭐 설명을 드려볼게요. 인간은 태양의 자연광 아래에서 진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푸른 하늘을 본다고 해서 눈 부상의 위험은 없습니다. 푸른 하늘을 뭐 수십 시간 내지는 뭐 아니 수백 일 본다고 해서 눈이 망막에 손상해 가거나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자, 조명, 컴퓨터 화면,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장치의 실제 스펙트럼 방사량은 자연계의 빛 노출보다도 적습니다. 결론적으로 극단적으로 장기간의 관찰 조건 하에서도 그 어떤 모바일 디스플레이 장치도
공중 보건에 대한 우려의 원인을 제시하지 못했다. 뭐 되게 멋지게 써놨어요. 제가 쓴 거 아닙니다. 네이처 논문의 결과입니다. 제가 거짓말을 한 것 같으시면은요, 네이처 논문에다가 대고 여러분들은 주장을 하십시오. 이건 네이처 논문의 결과입니다. 네이처 논문도 제 블로그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링크로 들어가셔서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그래도 내가 모니터를 오래 보면은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 눈이 뻑뻑하던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라는 댓글들 엄청나게 많이 만나봤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고정된 피사체를 계속 직시하시는 경우 당연히 눈의 깜박임의 횟수가 줄어들면서 눈이 건조해지고요. 눈이 건조해지면서 눈의 뻑뻑함을 유발합니다. 이건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책이라도 똑같습니다. 디스플레이라서 디스플레이에서 청색광을 막 뿜뿜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눈이 뻑뻑해지는 게 아닙니다. 동일한 시간 고정된 상태에서 책을 그 동일한 시간을 한번 봐보세요. 똑같이 뻑뻑합니다. 문제가 디스플레이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미 안과학회에서 얘기하는 게 있죠. 간단한 해결책이 있죠. 20분 간격으로 적어도 20피트 이상, 6m 이상이죠. 떨어진 곳을 20초 이상 바라봐라. 이게 20-20-20 법칙이거든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오랜 시간 장기간 고정해서 책을 보거나 뭔가를 보면은 좀 눈을 씌워줘라. 멀리 먼 곳을 봐라. 수정체를 이완시켜 달라는 겁니다. 근데 노안은 아까 수정체가 경화돼가지고 고정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 책을 오랫동안 고정된 상태에서 봐요. 모니터를 오랫동안 고정된 상태에서 봐요.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고정된 상태에서 봐요. 그러면 수정체가 동일한 거리를 포커싱하고 있는 게 계속 되다 보니까 당연히 노안이 빨리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건 제가 안과 전문의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찌 됐던 간에 여러분들의 모니터를 보시면서 눈이 뻑뻑하다, 스마트폰을 보시면서 눈이 뻑뻑하다, 이 원인은 고정된 피사체를 오랫동안 계속 직시하셔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분에 한 번씩 쉬어주세요. 20분에 한 번씩 쉬어주시면은 먼 곳을 응시하시면은 눈을 휴식시켜 주시면은 그런 뻑뻑함은 덜할 것이고 눈을 쉬어주시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라는 얘기죠. 눈의 건강을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미 안과학회가 추천해주는 방법 20-20-20 법칙 20분 간격으로 6m 이상의 거리를 20초 이상 바라봐라. 너무나 쉽잖아요. 이게 눈 건강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그래서 요약으로 이렇게 달아드렸어요. 노안은 디지털 장치를 사용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수정체 경화에 의해서 초점을 못 잡는 문제입니다. 신체 노화에 따른 자연적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디스플레이들이라는 것은 푸른 하늘을 보는 것보다 덜 유해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라는 것은 일주기 리듬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밤에는 졸립고 낮에는 좀 가장 활성화되고 결국 우리 몸의 신체 바이오 리듬의 이제 하루 주기를 결정짓는 호르몬이 멜라토닌 호르몬인데요. 그럼 멜라토닌 호르몬은 어떻게 낮과 밤을 구분을 하냐는 거죠. 이게 바로 색온도와 연관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디지털 사진이나 디지털 영상에서 얘기하는 그 색온도입니다. 색온도가 높을수록 파란색이 많을수록 색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푸른색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색온도가 높을수록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량은 적어지고요. 색온도가 낮을수록 다시 말해서 파란색이 적을수록 색온도가 낮아질수록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량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에 졸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이건 우리가 그냥 실제 자연계를 보시면 됩니다. 아침에는 해가 뜹니다. 색온도가 어떤가요? 엄청나게 낮죠. 엄청나게 뻘겋습니다. 해가 뜨고 대낮에는 어떤가요? 가장 색온도가 높은 상태로 올라갑니다. 그쵸? 푸른 하늘이잖아요. 다시 저녁 때가 되면 어떤가요? 다시 석양이 지면서 아주 뻘겋게 되면서 색온도가 낮아지죠. 이런 자연 현상을 우리 몸이 그대로 멜라토닌 호르몬에서 학습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수만 년, 수십만 년 동안 인류가 진화해 오면서 체득한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블루라이트라는 파란색의 단파장, 가시광 파장은 이 멜라토닌 호르몬과 아주
급격한 연관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만나보셨던 아이폰이나 맥 사용하시면 만나는 그 나이트 시프트라는 기능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디스플레이를 좀 붉게 만들어 주잖아요. 나이트 시프트 기능을 사용을 하면 파란색을 빼주잖아요. 여러분들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닙니다. 나이트 시프트 기능에도 써 있습니다. 어떻게 써 있나요? 나이트 시프트는 어두워진 후에 화면의 색상을 자동으로 색상 스펙트럼의 가장 따뜻한 색으로 변경해서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써 있습니다. 나이트 시프트, 우리가 블루라이트 필터니 해가지고 뭔가 스마트폰에도 있고 블루라이트를 저감해주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잖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수면에 도움이 되라고 들어있는 기능이지 안과적 기능과는 무관합니다. 블루라이트와 수면의 관계는 마찬가지로 제가 블로그에 써드렸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미 안과학회의 공식적인 입장도 한번 보시죠. 디지털 장치의 블루라이트가 눈에 손상을 입힌다는 과학적 증거는 전무하다가 미 안과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그 입장은 마찬가지로 제 블로그의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청색광 차단 안경 과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 얘기가 아닙니다. 미 안과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컴퓨터 디스플레이의 청색광은 안과 질환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청색광 차단 안경 없이 수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청색광에 의해 야기되는 눈의 피로는 없습니다. 이게 미 안과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블루라이트에 대해서 빛과 관련된 국제적인 기준을 정의하는 곳이죠.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CIE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CIE의 입장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강한 블루라이트에 노출된다고 해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제로 일반 조명에 사용되는 백열등이나 LED 램프의 청색광 위험 노출 한계는 유사한 색온도의 여타 다른 광원과 동일합니다. 여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색온도가 동일한 상황이면 LED든 디스플레이든 스마트폰이든 태양광이든 같은 양의 블루라이트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모든 사용 조건 하에서 블루라이트 위험 노출 한계를 초과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노출 수준은 푸른 하늘을 볼 때보다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스마트폰도 그 어떤 여러분들이 HDR을 사용해서 1000니트, 2000니트 이상의 밝기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모니터를 보시거나 디스플레이를 보신다고 해서 푸른 하늘 보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매일 높은 빛 수준에 일시적으로 노출이 됩니다. 네, 밖에 나가시면, 야외에 나가시면 노출되죠. 이런 노출을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 동안 이런 노출이 누적된다고 해서 노출 한계를 초과하진 않습니다. 이 빛에 대한 노출이 누적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이제 안경업계라든지 안경 관련된, 안과와 관련된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부터 상당히 블루라이트 청색광에 대한 프로모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청색광 위험성에 대한 프로모션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관련된 펀딩을 받아가지고 진행되는 연구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좀 걸으면서 LED 광원, 우리가 흔히 이제 보고 있는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광원들이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이라든지 모니터라든지 텔레비전이라든지 이런 광원들의 블루라이트 청색광이 과연 위험한가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를 제가 또 2019년 자료를 2020년에 올려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연구의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대부분의 사용 케이스에서 LED는 다른 소스보다 청색광 위험에 대한 위험이 더 크지 않았습니다 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LED는 일반적으로 자외선 에너지를 거의 또는 전혀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무수정체 눈에서도 덜 위험합니다. 이제 수정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 원래 기본적으로 이 수정체가 고에너지 가시광선 대역대를 필터링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수정체조차 없으신 그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 수정체를 어쩔 수 없이 제거를 하셨다든지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 있어서도 덜 위험하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좀 어렵게 써놨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를 장시간 사용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사용하면 하루에 10시간, 20시간 TV를 보는데 또는 모니터를 보는데 위험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장기간 노출되어 인간의 망막이 손상될 수 있는 우려는 어렵게 써놨습니다만 임계값에 도달하기는 불충분하기에 증거로 일관성이 없다, 유의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블루라이트, 우리가 흔히 청색광이라고 얘기하는 블루라이트의 잠재 유해성과 관련해서 제가 2014년부터 현재까지 블로그에 언급해드린 자료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얼마든지 있고요. 반박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 저를 타박하실 수도 있으십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제 주장이 아니고요. 미 안과학회의 주장이고요. 네이처지의 주장이고요. 마지막으로 CIE의 입장입니다.